별난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시바무라 에미코, 출판사 나비스쿨. 아집을 비우는 그릇. 세상의 모든 일은 실력의 차원을 넘어서면 그 뒤부터는 역량 승부입니다. 승부에서 패하는 이유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역량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규슈에는 양지 바른 집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은 나가마츠 시게히사입니다. 저는 그를 시게라고 부릅니다. 시게는 유명 타코야키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자신의 가게를 개업하면서 지인 10명을 초대하여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시식회에서 시게는 두 종류의 타코야키를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일했던 유명 가게의 메뉴를 본뜬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개발한 헬시 타코야키였습니다. 시식평을 들어보니 10명 모두 유명 가게의 메뉴와 비슷한 타코야키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시게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타코야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평가한 타코야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게의 가게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만약 시게가 본인이 개발한 메뉴에만 집착했다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 덕분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립니다. 그러나 개성과 아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개성은 꼭 필요하지만 아집은 없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각자 다른 모습인 것처럼 기존 것을 모방한다고 해서 본인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고객입니다. 일단 상품을 출시하면 평가는 손님 몫입니다. 그래야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집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신을 비우고 귀를 열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집이 강한 사람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역량도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업적이 정말 탁월하다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쭐하는 태도입니다. 우쭐하며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칭찬을 받거나 주목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지 못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들에게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손님으로서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돈을 내고 비위를 맞춰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 방식대로 식사를 즐깁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에 신경 쓰지 않는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은 주변 술집에 가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비위를 맞춰줄 것 같아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잘난 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히토리 선생님은
왜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맞추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 제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귀찮습니다. 역량이 작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역량을 작게 만듭니다. 거꾸로 자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역량이 늘어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역량도 커지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릇. 자신이 아무리 신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분까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두 번째나 다섯 번째 부자라도 좋으니 기분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은행 잔고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과 함께 사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신나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간혹 상대가 언짢은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장이고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좋아서 간 것뿐입니다. 오히려 축하해 줄 일입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로 신나는 기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일로 언짢아하지 말고 자신의 좋은 기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 대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꾹꾹 참다가 자신의 기분까지 나빠질 것 같은 사람과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 나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분 나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발소에 갔다가 제가 철석같이 믿던 생각을 부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로 내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신나게 되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 일일이 화를 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제가 이 책에 쓴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은 읽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신나게 사세요.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믿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신나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나게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신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말하자를 실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신나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를
신나는 삶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되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미소를 지으세요. 살짝 웃으면서 행복한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짝 미소 지어 보세요 라고 권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짓는 미소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뇌는 그 작은 표정의 변화를 행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천국의 말을 쓰게 됩니다. 천국의 말에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천국의 말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말은 쓰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한 번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이 여정에서 벗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나는 삶을 목표로 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출간한 책에서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자 또는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이 모두는 신나고 설레는 인생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뜸 신나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천국의 언어를 말해보세요 라며 방법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운이 좋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빈둥거리며 운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빈둥거린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빈둥거리면서 즐거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무사안일, 천하태평인 캐릭터가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지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나게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신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입니다. 저는 인생을 신바람 수행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신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면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나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신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심입니다. 신나는 일이 있어서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배신당하지 않겠지?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라며 기적을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사람도 나쁜 일만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불쾌해야 하는가,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가, 신나게 사는가입니다. 여행 중에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조사까지 열심히 하고 찾아간 식당이라도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늘 기분이 좋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직장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신나는 삶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히토리 선생님,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나요?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사건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일일이 화를 냈다가는 금세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또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일단 시도부터 해보라고 권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보자고 결심해야 합니다. 신나는 삶을 추구하는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이 수행을 시작하면 불쾌한 일을 겪은 후에 마음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나는 기분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잘 해냈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나는 기분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짢은 일을 겪어도 신나는 수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신나는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무슨 일을 겪어도 모두 수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나는 수행 중인데 잘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 일단 신나게 살겠다는 마음만 잃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즉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삶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태도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좋은 시가 나옵니다. 시에 그 에너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쓴 시를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시든 상품이든 신나는 상태에서 짓고 만든 것이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누군가가 제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이유는 신나는 상태로 지내고 싶어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나게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신나게 사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나게 사는 사람의 역량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빛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내 고집이란 벽에 널 가두고 몰랐어. 항상 내가